이런 이제 수식, 이런 수식의 문제를 제시한 거는 약간 의도가 있어요. 예를 들면 이만한 길이가 a예요. 그쵸? a. 그 a를 3번 했더니 a 3a가 되겠죠. 이거 3a를 했더니 예를 들면 이게 9하고 같았다. 길이를 재보니까 9예요. 그러니까 3a가 이만한 게 9예요. 3a가 이제 9와 같았으면 a의 길이는 얼마인가? A는 어, A는 3a를 3으로 나누면 a가 되잖아요. 그쵸? 3a라는 건 a가 3번인 길이고 그것을 3등분하면 a가 나오겠죠. 그래서 9 나누기 3이 된다. 이런 관계를 사실은 방정식의 어떤 개념 없이 직관적으로 좀 이해시키려고 이 단계를 넣은 거거든요. 그래서 수학 감각의 비와 비례식의 문제 거기서 제시된 어떤 개념들을 그냥 차곡차곡 따라가다 보면은 어, 굉장히 이런 자연스럽게 방정식에 대한 이해 없이도 어, 비례식 문제를 풀 수도 있고 나중에 방정식을 배울 때 좀 더 완전 견고한 다른 차원에서 다른 관점에서 보면서도 방정식을 좀 견고하게 할 수 있는 자연스럽게 견고하게 하는 그렇게 될 거라고 기대를 하면서 이런 이제 문제를 냈어요. 물론 이런 방식으로 접근하는 아마 책은 없을 거예요. 제가 어떤 책을 참고해서 쓴 게 아니고 사색하면서 어떻게 아이들에게 이 개념을 일깨울 것인가 고민하면서 쓴 거죠. 한번 보시죠. 3a를 3으로 나눈다는 게 무슨 뜻이냐? 그럼 뭐가 되느냐? 3a를 3으로 나누면 a가 되고 이제 이걸 1a가 되고 이걸 간단하게 앞에 1은 생략할 수 있다. 근데 우리가 이거를 이해하기 위해서는 3a가 뭔지를 알아야죠. 3a가 무엇이냐? 3a는 a를 3번 반복한다라는 거예요. 3 곱하기 a죠. 3 곱하기 a를 간단하게 3a라고 했고 3 곱하기 a라는 거는 a가 3번이라는 뜻이고 그렇죠? 그러면 그림으로 그렸어요. a 이만큼의 a면 a를 3번 하면 3a가 되겠죠. a 3번 했어요. 그렇죠? 3a를 3번 했어요. 근데 a를 3a라는 길이가 여기서부터 이제 여기까지인데 여기서부터 여기까지인데 3a를 3등분 했다. 나누기 3 하는 거잖아요. 3등분 한 거죠. 쭉 쪼개서 3등분 해서 나온 것이 이만한 길일 텐데 이만한 길이는 얼마냐? 이만한 길이. 당연히 a가 되겠죠. a가 왜냐면 여기 있잖아요. a가 3번 했을 때 3a고 그래서 전체 3a를 3등분하면 처음 길이 a가 나오겠죠. 그렇죠? a가 나오겠죠. 그래서 2a를 2등분하면 1a, a 한 번이고 4x를 이 뒤에 나오는 문자가 무엇이든 상관없이 어, 4로 나누면 x가 돼요. 예를 들면 20이라고 생각해 보세요. 20. 그거를 2로 나눠 보세요. 그러면 당연히 10이 되겠죠. 예. 이만한 길이가 이게 10이에요. 이만한 길이가 10이에요. 그럼 합치면 이만한 게 이제 20이 될 거예요. 그렇죠? 20. 그걸 두 토막 2로 나눴어요. 그럼 당연히 이만한 길이가 나오니까 10이 나오는 것이죠. 어. 자, 이 연습을 한번 해봅시다. 이것이 이제 직관성을 높여줘요. 이런 연습을 자꾸 하면. 30이 있어요. 10이 3번이면 30이죠. 이 그림도 30을 이해할 수 있도록 제가 특별하게 이런 그림 형태를 제시를 했어요. 10이 3번이면 30이에요. 그렇죠? 그러면 30을 3으로 나누면 당연히 10이 되겠죠. 4a라는 건 a가 4번이에요. 그거를 4로 나누면 a가 되겠죠. 물론 이게 너무 쉬워요. 2b를 2로 나누면 b가 아이들이 문제도 안 풀고 그냥 어, 맞출 수도 있는데 그림을 자꾸 보게 해주시는 거죠. 그림을 자꾸 보게. 4뼘이라는 건 뼘 한 뼘짜리를 여기서 1이 생략된 거라고 보시면 돼요. 이게 1십인데 우리가 수학에서 1은 앞에서는 가급적이면 생략하고 필요에 따라서 쓰는 거거든요. 그래서 이제 뼘이 되겠죠. 여기서 뼘이라는 거는 한 뼘을 얘기하는 거고 1은 생략할 수 있다. 그 뒤에 문제도 한번 볼까요? 네. 이것도 같은 방식이죠. 문자가 여러 개 나오지만 우리가 어떤 임의의 길이를 이름을 붙일 수 있다고 했었죠. 그렇죠? 임의의 길이 이름을 붙일 수 있기 때문에 임이라는 거는 임은 맡기다는 것이고 의라는 건 뜻이기 때문에 뜻대로 맡기는. 그러니까 누구나 그냥 마음대로 이름을 붙일 수 있다 이런 생각이고 그것이 수학적으로 허용돼요. 그래서 4n이라는 건 n이 4번이고 그거를 n이 4번이었으면 4n인데 그거를 4로 나누면 이제 n이 되는 것이죠. 이런 문제는 아이들이
뭐 누워서 떡 먹기다. 이렇게 표현할 텐데 실제로 이런 그림 없이 우리가 아이들에게 EC를 2로 나누면 얼마니 이러면 거의 모르죠. 거의 모르죠. 예. 이 개념이 얼마나 어려운지 알려주기가 굉장히 어려워요. 그리고 이것이 2 곱하기 C라는 그런 표현이라는 거, 그다음에 이거를 이렇게 해서 약분해서 C가 될 수 있다라는 것도 굉장한 연습을 통해서 가능한 것이고, 실제로 수학 포기하는 아이들은 이런 수학적인 표현을 해석을 못해요. 굉장히 낯설어하고 수학적인 표현이 어디서 왔는지, 어떻게 정리를 하는지 이런 걸 모른단 말이죠. 그래서 수포자가 자꾸 생기는데, 제가 이제 초등 아이들을 위한 수학 책에서도 자꾸 이런 표현을 쓰는 이유는 어, 수학을 포기할 수 있는 그 지점에 대한 예방, 주사, 이런 개념이라고 보시면 돼요. 그래서 수학 감각을 자연스럽게 풀다 보면은 수학이 좀 즐거워지고 수학적 표현에 익숙해지고 그 개념에 익숙해지기 때문에 어, 수학을 그렇게 쉽게 포기하지는 않지 않을까, 그런 기대감, 그런 게 일말의 기대감 같은 것들이 있습니다.